자, 보시는 현재 레이아웃에서, 자, 현재 보고 계신 형태에서, 자, 작업을 하시려면 이 안에 레이어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시고 별도의 따로 영역을 만들어서 그냥 옮기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각 영역별로 기능과 이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로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그럼 요게 보편적으로는 H1으로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90% 이상은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에 들어가겠죠. 얘까지 포함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으로, 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여기가 헤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헤더가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꼭 위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는 뭐예요? 이 아이는 있으면 매우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 되지 않는 거니까 A 사이드로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내비게이션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A 사이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얘는, 자, 밑에 있는 이 부분은 회사에 대한 주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흔히 얘를 우리는 푸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중간에 있는 얘는 이 푸터에 들어가 있는 패밀리 사이트니까 딱 별게 없이 같은 푸터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광고. 자, 얘는 뭘로 하면 될까요? 네, 뭐 섹션 같은 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자, 나왔죠? 헤더, A 사이드, 그 다음에 푸터, 섹션. 자, 하나, 둘, 셋, 4개 영역으로 일단 나왔네요. 헤더 안에 내비게이션 필요하다면 첨부하시고, 그럼 저는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에다가, 자, 추가적인 형태를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약간 키워서, 자, 그룹이 필요하겠죠? 하나, 둘, 셋, 넷. 4번 클릭했어요. 자, 가장 위쪽에 있는 얘를, 자, 헤더라고 쓰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ID 형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헤드 박스로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거는, 자, A 사이드, 뭐 사이드 박스, 아니면 뭐 어더 박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광고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섹션으로 하셔도 되고, 뷰 박스, 아래쪽에 있는 I는 저는 풋 박스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는 자유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냥 하시기에는 레이어가 점점 복잡해질 테니까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먼저 컬러링 바꿔놓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가지고, 자, 쓸 거 일단은 뭘로 할까요? 레드로 할까요? 자, 띡 해놓으면 표기되니까 구분되잖아요. 이건 안 쓰는 거, 얘네는 쓰는 거, 이렇게. 자, 스마트 오브젝트 걸어놓고 하셔도 됩니다. 되지만 그냥 일단 할게요. 자, 처음부터 스마트 오브젝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대로 진행할게요. 그럼 여기서 헤드박스 부분에 들어갈 것들을 먼저 찾아서 담아 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아이, 자, 배경부터 선택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면, 자, 상단에, 자, 선택 툴로, 아니, 이동 툴로 여기가 체크가 자동으로 뜨죠. 컨트롤 띄면 사라지고요. 이미 체크하신 분들은 반대로 컨트롤 키 누르면 사라져요. 그죠? 자, 저는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로 체크가 뜨면 그때 얘를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가 자동으로 쉽게 선택이 돼요. 자, 그럼 이 아이와 함께 위치를 옮겨 볼 건데요. 자, 처음부터 구분해서 배경부터 움직이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배경을 확인을 해 놓고, 자, 헤더에 들어갈 거니까, 자, 잊어버리지 않게 색깔을 먼저 다른 색깔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도 확인됐으니까 헤드 박스에 BG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찾기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cast라고 써 있는 부분, 자, 마찬가지로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G라는 글자 하나 딱 클릭해 봤더니 이렇게 각각의 개별로 되어져 있네요.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까 안쪽에 있는 거 그대로 컨트롤 E, 알파벳 영문 E 눌러서 머지로 하나로 합쳐버려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저는 Gcast 뭐 로고 쓸 거고요. 테두리 감싸는 것까지 로고를 쓰려고 했는데, 자, 아래쪽에 푸터 쪽에다가 로고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약간의 디자인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일단은 따로 둘게요. 자, 완벽하게 그대로 색깔이나 레이어만 변경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아래쪽 푸터의 경우는 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자체로 통으로 로고니까 Gcast 로고 또는 뭐 H1이라고 따로 만들어주고, 이거는 로고 뭐 아우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두 개 영역이 정리가 되겠죠. 자, 이 로고 자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맨 위쪽에 있는 헤드 박스로 이동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씩 레이어를 드래그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자, 단축키로 할게요. Shift 컨트롤, 자, Shift와 컨트롤과 키보드 얘를 딱 누르면 이 영역이 제일 위로 한 번에 팍 하고 점프해서 올라가요. 자, 그래서 저는 얘를 Shift 컨트롤 누르면 제일 위에 위치한 걸 확인하고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담으면 되겠죠. 자, 위치 이동했고 확인해 보면 문제 없는 걸 점검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레이어는 머지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름과 하나의 영역 안으로 이동시켜서 그룹 하시는 거는 하셔야겠죠. 네, Shift 컨트롤 그리고 대괄호. 너무 글씨가 작나요? 자, Shift S가 아니라 Shift라서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대괄호 키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밑에 거 얘네들도 봐야겠죠. 자, 얘네들은 누가 보더라도 내비게이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얘까지 포함시킬 거냐 아니냐만 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포함시킬까요 말까요? 포함시킨다고 하니까 포함시켜서, 자, 이곳 안에다가 내비게이션 분명히 만들겠죠. 자, 그룹 하나 더 만들 거고요. 미리 생성된 그룹을 저는 nav 뭐 박스 또는 전체 영역이니까 글로벌 내비게이션 약칭으로 GNB 박스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죠. 자, GNB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내부에다가 위치할 겁니다. 자, 그러면 로고 먼저 있고, 자, GNB 이곳에다가 담아야겠죠. 자, 그럼 찾아서 하나씩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찾았고요. Shift 컨트롤 키 누르면 삼각형, Shift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각각 레이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아이를 봤더니 통합, 일단 뭐 디테일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 얘를 볼 수 있네요. 얘가 about이니까 일단 상세한 건 나중에 쓰더라도 이름은 about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아래 보니까 그룹들이 몇 개 더 있네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가 스터디네요. 스터디. 거기 위에 있는 게 포토네요. 자, 그 위에 있는 게 블로그인가 볼까요? 네, 블로그 맞습니다. 자, 뭔가 갑자기 이상한 글자들이 들어있고요. 그 위에 그룹이 하나 또 있네요. 자, 이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군요. 일단은 다른 데 건 모르겠고, 여기 프레스가 하나 더 있군요. 자, 그러면 프레스 해서 이렇게 5개를 일단 찾아놨으니까 순서대로 다시 about, study, photo, 블로그, 프레스라고 일단은 먼저 찾아서 자, 얘네들을 어디로? 내비게이션 아까 만들었던 영역으로 모두 담아 주겠습니다. GMB 영역에다가 쓱 이렇게요. 자, 겸사 Q&A라고 하는 아이도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름을 Q&A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Q 알파벳 NA를 쓰시든지 아니면 AND A를 쓰시든지 이게 더 나아요. 해서 각각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얘네들도 내비게이션 영역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내용이 끝났는데 페이지를 넣기 전에 봤더니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여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얘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세요. 그쵸? 어딘가에 레이어가 겹쳐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찾아서 얘는 과감하게 삭제시켜 버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페이스북 로고 글자 있던 거 완전하게 삭제시켜 버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혹시 또 문제가 있는 게 있다면 찾아서 또 수정할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됐으니까 헤드박스에 들어있는 이 배경 이미지를 이제서야 내부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해서 헤드박스에는 로고와 왼쪽에 있던 내비게이션 형태들, 그 다음에 배경, 박스까지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레이어 컬러는 이제 동일한 색깔로 모두 만들어도 되겠죠? 이어서 헤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잠깐 끌게요. 위에 있는 사이드 박스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홈 글자와 함께 배경 처리되어 있는 아이를 가져가야겠죠. 그럼 요것도 홈.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스터디 만나볼까요? 다행히 맞네요. 그럼 여기도
study와 education 얘도 맞군요. 세 개를 가져갈 건데요. 자, 이때 여기 홈이라고 하는 형태는 가장 왼쪽에 이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를 길게 여기까지 변화시킬 거냐 아닐 거냐 라고 놓는 바가 있으니까 얘도 일단은 가져가야겠죠. 그럼 이거는 사이드 삐지니까 사이드 삐지라고 써서 맞춰놓고 각각 선택해서 중간에 로케이션이라 써있는 이 글자는 아니겠죠. 얘네들을 모두 사이드 박스 내부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위쪽의 것들은 정리가 된 걸 알 수 있죠. 그럼 다 끝났으니까 둘 모두 눈을 끄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이제 뷰박스가 남았는데 뷰박스는 여기 뭔가 빗금 처리된 것과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가 써있는 게 있어요. 아래에는 요 노란색 얘는 별도예요. 따로 빼시고 자, 뷰박스에 들어가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여기 보이네요. 모니터. 그 밑에 뭔가 포스터처럼 되어 있는 거 일단 두 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패턴 무늬. 자,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는 자, 쉽게 선택이 잘 안되는군요.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매우 많은 라인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어라인으로 대체 이게 몇 개냐 싶을 정도로 꽤 많은데요. 자,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레이어를 굳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하나로 합칠 건데 자, 뭔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요거예요. 자, 보시면 요 아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요거 말고 할까요? 자, 요거 다른 걸로.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요렇게 끝나는 곳이죠. 네. 요렇게 끝나는 곳인데 요 박스 지금 보이는 게 끝나는 곳이죠. 그리고 시작하는 곳에서 이거는 쭉 돼 있으니까 끝까지 자, 처리되어 있습니다. 즉 요거 하나가 뭐예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우리가 말하는 패턴의 기본 본이죠. 하나의 박스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전부 다 합치더라도 요 하나 정도는 레이어를 따로 빼놓으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직 코딩에서 이미지를 담는 방법이나 패턴 넣는 방법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전부 다 반복하는 것들을 통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아까 보신 것 딱 하나만 집어넣어서 그 아이가 옆으로 패턴처럼 반복되게 이미지를 넣거든요. 그래야 용량이 가볍고 빠르게 처리가 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중에 하나만 일부러 맨 끝에 거 안 했어요. 자, 일부러 하나만 빼고 아니면 그냥 레이어 카피해서 따로 바깥으로 하나 빼놓고 따로 이렇게 일단 빼놓고 자, 그냥 요거 통째로 자, 레이어 카피 하는데 자꾸 요 뒤에 게 카피가 안 되네요. 드래그 이렇게 카피해 놓고 얘는 일단 다른 색깔로 빼서 이렇게 아예 잠깐 외부로 빼놓을게요. 왜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그룹 되어 있으니까 그룹을 하나의 레이어로 묶으려고요. 매우 많으니까 매우 많은 이 아이를 통째로 자, 요거 자, 하나를 일부러 빼놨고 하나를 자, 너무 많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컨트롤 E 머지로 합칠 거예요.
하나의 레이어로 합쳤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이걸 그대로 코팅할 때 쓰기엔 너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간단하지만 조그맣게 하나를 따로 빼놓았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방금 만든 이 아이는 이름을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뷰 패턴 뭐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자, 뷰 패턴 뭐 이미지 아니면 백그라운드 자, 이렇게 따로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뷰박스에다가 담아줄 거고요. 따로 두기 좀 그렇다 싶으시면 그룹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패턴이라고 영역 만들어서 처리해 놓고 이 중에 얘는 디자인상으로 볼 거고 실제로 내보내진 않을 거니까 저는 일부러 컬러를 안 씁니다 라고 그레이로 쓸 거예요. 그레이로 써서 얘는 이미지로 내보내지 않을 거다. 이미지로 내보낼 라인은 얘다 라고 표기를 따로 해 놓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셔도 되고 뭐 다른 색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구분할 수 있게끔 해 두시고 눈만 살짝 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언급이 조금 필요해요. 이거를 코딩하거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이런 약간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패턴이 들어갔고 모니터와 뒤에 글씨도 담아서 이동을 하고 그럼 이거 컴퓨터 뭐 요거는 뭐 BG 텍스트 하여튼 뭐 편하신 이름으로 쓰고 자 이것도 그룹을 하려면 컨트롤 G에서 그룹 하시고 자. 그럼 뷰박스도 자 정리를 했어요. 배경을 이제 확인을 해 보려고 백그라운드 회색 있으니까 선택을 딱 했더니 어라? 흰색과 회색이 둘이 섞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어져 있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사실 이 파일 자체는요 포토샵으로 처음부터 디자인한 파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서 그냥 내보내게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도 그렇고 파일도 일부 합쳐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다시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내가 코딩할 거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시면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자,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코딩할 거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쓰고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누군가와 협업하시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 따로따로 빼서 주시는 수밖에. 자, 그러면 여기서 레이어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형태상으로 뭐 단순하니까 그냥 만드시는 게 낫겠죠. 자, 저는 이곳에 박스 하나 그릴 겁니다. 렉탱글 툴, 박스를 그리는 툴을 이용해서 쉐입으로 설정해 놓고 색깔은 당연히 여기 있는 컬러에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하겠죠. 컬러 지정하는 방법 다시 보여드려요. 요게 컬러 지정하는 피커예요. 컬러 피커라고 하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쵸? 자동으로 스포이드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쓰려고 하는 배경 색깔을 클릭을 하시면 그 색깔에 맞춰서 컬러가 알아서 바뀌어요. 그럼 회색이니까 회색 찍어주면
컬러 나올 거고 오케이 눌러주면 자 여기 생겼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냥 박스로 그려주면 됩니다. 쉐입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그려도 괜찮습니다. 좀 크게 그려도 가이드라인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알아서 가이드라인 있는 곳은 채워질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겠죠. 에디트. 자, 트랜스폼이 왜 안 될까요? 자, 볼게요. 자, 컨트롤 T를 해서 위서부터스 맞춰주고 왼쪽에 얘를 잡고 드래그. 경계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곳은 알아서 자동으로 살짝 걸려요. 이렇게 탁 이렇게 탁 이렇게. 그래서 재기 편합니다. 튀어나가는 건 굳이 사실 딱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 맞춰서 탁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정리가 됐으니까 위치 옮겨서 패턴 밑으로, 그리고 이름도 뷰박스니까 뷰박스 위지라고 쓰면 이거 아닌데?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자, 뷰박스 위지라고 써주시면 해당하는 뷰박스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정리가 됐죠. 그럼 위에 거랑 같이 켜서 점검해 보시면 자, 푸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래 남은 푸터를 해보겠습니다. 자, 푸터의 경우는 사실 너무 엉망이라서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보면 푸터가 뒤로 가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뷰박스를 어쩔 수 없이 레이어상으로는 뒤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그리고 푸터가 올라가 주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포토샵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가 완전하게 코딩의 순서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뭐예요? HTML 코드 순서대로 만들지는 않는다 라는 거. 자, 포지션에 이런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용 중에 자, 왼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팁을 드리자면 위에서 헤드박스가 이렇게 쭉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자, 가이드라인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사이즈를 해주는 게 좋죠. 자, 네, 애매하게 지금 248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든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이 저는 그냥 250으로 2픽셀 더 늘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애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헤드박스를 딱 맞게끔 자, 늘리겠습니다. 컨트롤 T로. 왼쪽도 조금 조정해보고요. 자, 바꿔 얘기하면 디자인 잘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할 것도 있겠지만 일단 패스하고, 자, 그러면서 겸사 자, 첨부를 드리자면 여기 위에 헤드박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글자를 애매하게 주소를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면 되게 안 이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이 라인에 맞춰 가지고 이곳에 로고가 살짝 들어가요. 이곳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담는 곳입니다 해서 한 번 더 일부러 로고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소가 애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이 라인에 맞춰서 조금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주소가 들어가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자, 어드레스라는 태그를 쓰겠죠. 그럼 이 자리는 비워놓거나
아니면 아까 여기 로케이션 밑에 페이스북 있었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이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만 들어가기 좀 그렇다. 요 로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되겠죠. SNS 있으면 하나 더 해가지고 뭐 3개를 넣든 2개를 넣든 여기에 배치하면 되죠. 그럼 밸런스도 훨씬 더 맞죠. 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싹 뜯어 고쳐서, 자, 제일 위에 있던, 자, 로고를 그룹 통째로 카피하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얘를 그대로 끄집어 내릴게요. 자, 너무 크네요. 근데 사이즈를 줄이려고 봤더니, 잘 보시면, 자, 이 테두리에 굵기가 매우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기껏해야 2픽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이즈 줄이면 찌그러져요. 얘기 들은 적 있죠? 1픽셀 밑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웹은.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생긴 로고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푸터에 일단 옮겨놓고. 아직 옮기면 안 되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로고의 형태를 만드실 때는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만든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얘를 이 안쪽을 채우겠습니다. 그냥 안쪽을 채울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썸네일 테두리를.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일부러 남겨놨던 건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테두리를 영역을 잡죠. 테두리 영역을 잡아요.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쪽을 채우겠다 했으니까 폴리곤 라서 툴로 쉬프트 눌러서, 자, 페더 0 확인하시고 쉬프트로 클릭, 이때 경계 라인에 딱 맞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사이에다 넣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면적에다가 첨부를 한 다음에 그대로 요 흰 색깔 그대로 채우겠습니다. 페인트 통 가지고 그냥 바로 칠하셔도 되고, Alt, Delete 누르시면 해결이 되죠. 자, 통으로 했어요. 자, 겸사 앞에 들어있는 글씨는, 자, 일부러 색깔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이 형태만큼만 구멍을 뚫어서 색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구멍을 뚫으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영역 잡아서 딜리트 하셔도 되죠. 아니면 컨트롤 키 눌러서 앞에 있는 이 G카스라는 글자 영역만큼을 잡고, 자, 컨트롤 키라는 키를 눌러서 썸네일 클릭하면 외곽 영역을 잡죠. 이 상태에서 얘를, 자, 이곳에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거나 아니면 벡터 마스크를 씌우거나. 벡터 마스크를 씌우기에는 일단 너무 각이 많이 졌으니까 레이어 마스크 씌울게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예요. 흰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지금처럼 글씨만 남게 되고, 반대였다면 테두리만 남았겠죠. 저는 얘를 반대로 뒤집을 거예요. 색상에 대한 반전은 단축키 컨트롤 I라 그랬죠. 자, 메뉴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에 인버트, 색상에 대한 반전 하면 테두리 어차피 요만큼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에 구멍을 뚫어내겠죠. 자, 지우는 것보다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
지카스 로고에 이거는 인포메이션 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녹화가 중간에 좀 끊어지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로고 풋박스 내부에다가 위치시켜서 배치하시고, 색깔은 명도 대비 맞춰가지고 가이드를 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자유예요. 클리핑 마스크로 씌우시든지 레이어 스타일 이용해서 컬러 오버레이로 해서 색깔을 입력을 하시든지,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색깔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SNS나 뭐 로케이션 담을 거지만 아직은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 패스. 주소는 일단 임시로 담아주도록 하되, 주소와 카피라이트를 담는 형태를 어드레스라고 했으니까 어드레스라고 담아주고, 오른쪽 끝에 자 패밀리 사이트와 설명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거를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일단은 묶어서 정리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네요. 잠깐 눈을 끄고, 뷰박스도 눈을 끄고 보면 여기 웹페이지라는 글자, 그 옆에 있는 삼각형, 쉬프트와 컨트롤 같이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배경, 진한 거, 글자. 자, 얘네들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시고, 일단은 이곳으로 모두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거 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일단 이동. 자, 몇 개 안 되니까 이 안에서 다 정리할게요. 밑에 있는 얘네들도 노란색, 그 옆에 있는 진한 거, 카페 글자, 또 삼각형, 얘네들도 이동. 자, 그럼 이쪽에 존재하던 아이들은 모두 이동시켰어요. 자, 이렇게. 자, 위치가 뭔가 엉망이 되긴 했지만 어차피 새로 다시 틀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도 글자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풋박스에다 내용을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형태들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막 가져가서 의미 없는 그룹도 있으니까 지우고, 선과 텍스트 두 개가 남았네요. 텍스트가 어디 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확인해 봤더니 화면의 바깥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체 이거를 코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넣으세요 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도 가져와서 풋박스 안에 넣어 주셔야겠죠. 자, 요건 디자인 다시 틀 잡아 놓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패스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얘가 뭔가 하고 봤더니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요 자리 조금 더 진한 라인이 하나 더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풋박스 내부에서 또 담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어디에? 제일 위쪽에 넣을게요. 자, 위쪽에 넣으면 이대로 쭉 해서 이렇게 선이 보이게끔 배치가 되겠죠? 자, 헤드박스에서는 선이 보일 거냐 말 거냐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선이 보이게 하든지 가리든지, 아니면 선 색깔을 이 헤더의 색깔과 똑같이 맞추시든지 하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색깔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새로 나중에 바꾸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간단하게 위치를 했는데, 자, 여기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부터 보더 해가지고 따로 만들 거니까 코딩으로 색깔을 뭐 언급을 해주고,
여기는 이 글자와 함께 나머지들을 쭉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 있는 요 두 개, 아래 두 개를 가이드라인 맞춰서 배치를 해야겠죠. 아이고, 뭐가 사이즈들이 다 난리가 났네요. 위에 거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더니, 자, 하나를 맞춰 놓았더니 밀려요. 왜냐면 통으로 하나거든요. 이대로 쓸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박스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그때 겸사 점검을 하나 더 하죠. 배경일 때 흰색 글씨 되는지, 노란색 진한 거 배경일 때 흰색 글씨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스포이드로 배경 색깔 찍어주고 스포이드로 글씨 색깔 찍어주면 통과됩니다. 오른쪽 마찬가지로 배경 노란색 찍어주고 확인해보면 안 맞습니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위에 있는 글자를 어둡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아이를 진한 색으로 가면 3대1로 되네요. 큰 글씨를 쓰던가 아니면 좀 더 진하게 뭐 흔히 말해 저는 또는 뭐 333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면 처리가 된대요. 자, 이런 식으로 쓸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글씨를 바꾸면 된다라는 걸 일단 확인해 놨으니까 틀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박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색깔, 그리고 영역으로 잡아도 되고 쉐입으로 잡아도 되고 저는 쉐입으로 해서 이 자리에 빈 레이어를 만들고 박스를 하나 그립니다. 자, 많이 해보셨던 거라서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단 아무래도 안 맞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이 소수점으로 걸쳐져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위치를 다시 재보정하십시오. 너무 박스가 큰 것 같으니까 겸사 좀 줄이겠습니다. 얼마큼 할까요? 컨트롤 T에서 박스의 높이를 한 40픽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우 작아졌죠? 맞춰서 자, 왼쪽도 가이드라인 맞춰서 오른쪽도 가이드라인 맞춰서 자, 가로는 제가 90픽셀에 높이값 40으로 했어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참에 어차피 제 마음대로니까. 자, 그러면서 아래쪽도 그냥 다이렉트로 바꿔버릴까요? 자, 얘를 카피해서 그대로 밑에다가 사이즈를 주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굳이 더 작게 줬냐면 아래에 있는 이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려고 조금 더 조정했고요. 박스 위치 맞춰서 한 번 더 조절. 물론 쉐입으로 다시 그리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가이드라인도 수정하셔야겠죠. 자, 위쪽에도 박스 하나 쉐로 그려서 컬러는 자, 아까 봤던 그 컬러 그대로 쓴다면 자, 컬러가 BAA50C였어요. BAA50C 하시면 됩니다. 컬러 가이드라인으로 미리 색깔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 아이를 쓰는 게 사실은 제일 합당할 겁니다. 해서 만드시면 되고 각각의 내용별로 배치. 자, 컬러나 텍스트는 잠시 뒤에 다시 일괄적으로 수정할게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왼쪽에 있는 라인들도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서 채워놔야 하겠지만, 자,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갈 것인가, 조금 더 내릴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고, 뭐 세 칸 만들 수도 있게끔 틀을 만들어 놨으니, 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 맞춰서 이 글자도 올려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자, 나머지 후다닥 빨리 정리할게요. 자, 아이콘이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자, 거꾸로 가겠습니다. 글자 써있는 거, 자, 레이어부터 정리하면서. 자, 이곳에 들어있는 형태들, 패밀리 NARR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 자, 저는 왼쪽에는 이 영역을 제목으로, 옆에 있는 이 노란색을 내용으로 쓸 거니까, 자, 따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얘는 패밀리 사이트로 쓰고, 카페라고 하는 아이와 화살표, 그리고 배경에 들어가는 박스, 배경, 카페, 화살표를 모두 그룹. 또 웹페이지 삼각형 배경을 그룹.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배경 진한 노란색과 글자를 그룹, 노란색과 글자를 그룹 묶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네들을 자, 여기 밑에 거니까 패밀리 타이틀 02로 가고요. 자, 얘가 그 위에 있는 거니까 패밀리 타이틀 뭐 0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두 개는 위, 얘가 아래군요. 얘가 위겠죠. 해서 패밀리 컨텍스트, 그리고 02로 각각 내용을 해서 패밀리 사이트란 영역으로 담아주시면 되겠죠. 이 텍스트에 관해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위치를 잡아놨으니 텍스트 밑에 거부터, 자, 요거 글자가 레이어 선택하시고, 자, 캐릭터 패널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가 매우 작아요. 이건 웹에선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가장 작은 글자를 권장하는 크기도 최소 12픽셀? 그것도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매우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작아요. 작아도 인쇄용으로는 9포인트가 맞아요. 흔히 소설이나 잡지책에서 쓰이는 글자 크기가 9포인트거든요 하지만 웹은 추세상으로는 훨씬 더 큰 글자를 요구를 하고 있고 더 커지고 있는데 반대로 너무 작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글자 자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왜 안 작아지니? 자, 화면을, 자,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죠. 이거 어떻게 써먹어요? 자, 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12포인트 12픽셀 크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12로 바꾸면, 자, 이렇게 커졌죠. 이것도 작은 거예요, 사실은.
서체 나눈 곳이 그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이 지정한 어떤 서체가 있을 테니까 그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나눈 코딩이 좀 너무 동글동글해서 잘 안 쓰는 추세이기도 하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서체를 찾아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그냥 갈게요. 자, 색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연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자, 이 흰색 배경으로는 저는 57을 57, 57로 쓰고, 자, 57, 57, 57. 조금 더 글씨를 키우겠다라고 하시면 더 키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글자들은 자, 아까 점검해 봤죠? 이 색깔 위에 흰색은 명도 대비가 안 맞으니까 자, 미리어드 프로를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색깔은 333333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컬러 입력해서 바꿔주시고, 밑에 있는 글자도 마찬가지 자, 색깔을 동일한 색깔로 입력하겠습니다. 단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글씨가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은 저는 조금 줄여서 한 24 픽셀 정도의 크기로 맞춰서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위에 진한 노란색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맞출래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이트 주소가 이게 아니라면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뭐 주소로. 저는 이거 말고 제 사이트 주소로 바꾼다던가,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주시는 게 낫겠죠. 매우 길군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HTTP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쓴 거니까 여러분이 안 바꿀 거라면 그대로 놔두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글자, 웹페이지라 써있는 이 글자도 마찬가지 너무 작을 테니까 사이즈 한 번 더 점검해서 조절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밑에 있는 이 카페라는 글자도 동일한 뜻으로 조정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카페 말고 저는 요거 포트폴리오 페이지라서 자, 포트폴리오 웹페이지라고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정리가 조금 된 것 같네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자, 주소, 이 주소를 그대로 간다라는 뭐 내용은 상관없습니다만 형태, 서체라든가 내용도 안 맞을 테니까 서체 크기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글씨 색깔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서체 뭐 글씨 모양이나 내용도 한 번 더 점검해서 맞춰주시고, 같은 서체, 한글과 영어가 같은 느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없다면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건 뭐 나눈 거 되게 없는 것 같으니까 있나? 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점검해서 써주시는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일단 있는 것 중에 비슷하고 괜찮은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글씨도 너무 기니까 내용을 조금 수정하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작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서 앞전에 이 얘기 드렸죠? 카피라이트 괄호하고 C. 자, 이거 카피라이트는요, 자, 뭐 혹시 얘기 안 드렸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이 뜻은 글씨를 이 내용을 작성했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카피라이트하고 여기 이렇게 괄호에서 C를 쓰시면 무슨 뜻이냐면 카피라이트 두 번 쓴 뜻이에요. 두 번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카피라이트만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C 표현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뭐 지금 수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수정된 날짜와 연도를 바꿔서 쓰셔도 되겠죠. 자,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 첨부하자면 이 자리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에센스 로고 또는 로케이션 마크들을 찾아서, 일일이 쓰는 거 번거롭다 하시면 플래티콘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콘을 가져와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단 페이스북 사이트에 있는 로고는 못 쓰죠. 못 쓰고 못 쓰고 못 쓰고 못 쓰고 못 쓰죠. 이거 쓸 수 있나? 기억 안 나는데. 자, 적어도 얘는 쓸 수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도 못 쓰고, 자, 다 못 쓰죠. 가이드라인 보시고,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꼭 쓰십시오. 무조건 다운받아 쓰시면 문제 생겨요. 그쵸? 자, 쓰는 거 닫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로케이션 같은 거 필요하다면 받아서 이런 마크까지 한꺼번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운로드 누르면 웹페이지니까 어떤 걸로 받아도 전혀 상관없죠. 얘는 웹에서는 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차피 이미지 변환 쓸 거니까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운 받아 봐야겠죠. 자, 뭘로 SVG로 할까요? EPS로 할까요? PNG로 할까요? 몰라요. 아무거나. 뭘로 할까요? 혹시 원하시는 거 있나요? 자, SVG. 그럼 눌러서 프리 다운을 받습니다. 자, 플래티콘의 경우는 이렇게 라이센스와 함께 파일을 받아줍니다. SVG는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어서 수정 가능한 파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불러와서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장점은 차후에 내가 수정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위치는 당연히 이곳 헤드박스 내부에 담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게끔 넣어 주셔야겠죠. 자, 어디니? 자, 이곳에 따로 주겠습니다. 로고가 있는 곳 바로 옆에 자리를 배치를 했고요. 최소한의 크기나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 보고 다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임의로 일단 그냥 제가 시간상 가져온 겁니다만 항상 명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의 크기, 사이즈 점검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크기가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뭐 50픽셀인지 40몇 픽셀인지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해주시고, 자, 배치하시면
비슷한 크기의 느낌이 나오게끔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이쁘겠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진행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인포 더 한다면 마우스 올렸을 때 처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내용이 들어가겠죠. 거기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배경이 하나 빠졌네요. 그냥 빈 레이어로 들어갈게요. 자, 해서 여기까지 모두 완성을 했어요.